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력형 인싸 노인진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냐면 어떻게 하면 광고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광고회사들이 있는지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제가 올해로 이번 달이 지나면은 만 6년을 채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녔던 광고 회사는 총 4군데이고 지금 다니고 있는 데가 4번째 회사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다녔던 회사들이 달랐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들어가게 됐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컨텐츠로 광고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를 올리고 나서 그런 문의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광고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꼭 광고 전공을 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이 컨텐츠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좀 제가 처음에 왜 이 업계에 발을 들이게 됐는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진짜 제가 졸업을 하고 좀 쉬고 있었는데 아는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다음 달부터 뭐 하냐고, 그래서 하는 게 없다 이랬더니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인턴 해볼래?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제 첫 번째 광고 회사였어요. 그래서 인턴을 3개월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정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6년 전이니까 그 스타트업들이 한창, 진짜 지금도 스타트업들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턴들도 진짜 많이 뽑았었고 한창 좀 그래도 되게 스타트업 그런 세계가 성장세였기 때문에 광고 회사에서도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턴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저는 이 업계에 발을 들이게 됐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거의 한 4년 정도를 일을 했어요. 4년 좀 안 되게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거의 광고 회사는 사실 사람으로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인맥이나 아니면 파워가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내가 주는 돈보다 사실 더 많은 돈을 벌어와야 유지가 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보통 비교를 하냐면,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람을 10명을 들여서 게임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로 돈이 진짜 많이 벌려요. 뭐 현질 많이 하시니까 뭐 그냥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버그만 계속 고쳐가면서 게임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광고에서는 이 버그가 사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한 명을 잘못 뽑으면 되게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오고 이 사람 없으면은 돈을 버는 게 좀 힘든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 뭐 건너서 아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보통 소개를 받아서 많이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현직 광고 회사 그 인사팀에 있던 분이랑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인사팀의 구조가 되어 있고 인사팀은 어떻게 광고회사 인재들을 뽑는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대리님, 응? 하이루. 하이루. 네, 제가 지금 광고회사에 입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요. 네? 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광고회사에 입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사지원서 써야죠. 뭘 써야 된다고요? 입사지원서를 써야죠. 근데 입사지원서는 그럼 어떻게 쓰죠? 그러니까 회사마다 네, 본인 회사들이 원하는 양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써야죠. 그러면은 뭐 그런 공고 같은 거는 어디서 찾아봐야 되나요? 그냥 사람인 이런 데 찾아보면 되나요? 사람인 잡코리아도 많이 보긴 하던데 네. 광고하시는 분들은 꼭 거기만 보시진 않더라고요. 그럼 어디를 좀 보면은 좋은 광고 회사를 제가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인진님이 아직 어리니까 네? 네, 저기 뭐야 학교 교수님들 통해서 학과 통해서 네. 이렇게 전파를 받으시는 어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네. 이제 맞아요. 회사에서 이제 연계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광고회사들은 네. 광고 홍보학과가 많으니까 그쪽 통해서 이제 전달 받으시는 분도 많고, 또 광고업계가 안 크잖아요. 그쵸. 너무 바닥이 좁죠. 그쵸? 네, 그래서 뭐 본인들끼리 이렇게 아시는 분들끼리 서로 땡겨오고 뭐 이러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광고 전공을 안 했는데 나는 광고 회사에 너무 가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일단 광고사를 가고 싶은 건지. 그거 아세요? 혹시 페이스북에 네. 광고회사 내가 힘들다고 그랬잖아라는 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네네, 알아요. 잘 열심히 보고 있죠. 그 광고회사만 있는 것 같던데 다른 회사는 없고. 저는 광고회사 네. 6년째 다니고 있는데, 네. 6년째 그 페이지를 좋아요를 누르고 맨날 보는 것 같아요. 왜 좋아요 누르겠어요? 힘든 게 느껴지니까 누르는 거 아니에요? 너무 현실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아주. 그러면은, 네.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 볼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또 중요한 게 면접 잘 보는 방법이나 아니면 인사팀에서 꼭 뭐 이런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거는 뭐 요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더 잘 알긴 하겠지만 이제 본인이 자기소개서나 뭐 이제 이력서를 다 써놓고도 본인이 뭐라고 쓰는지 잘 몰라요. 자기가 다 써놓고 왜냐면 똑같은 네. 걸 복붙해서? 아니면 그런 것도 그렇고 하도 소설을 많이 써놓으니까 자기들이 무슨 얘기 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도 이제 면접 가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예의로 다 읽고 가요. 웬만하면. 자기가 내가 쓴 거를 내가 한번 읽고 그렇죠. 가. 그렇죠. 읽고 가야죠. 왜냐면 면접관들은 어쨌든 간에 안 보는 것 같지만 한 번에 읽고 간단 말이에요. 예의상. 가서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데 이 친구가 여기 쓴 내용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뭐 일단 바로 골라지겠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죠. 자기가 무슨 얘기 쓴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많구나. 그런 것도 많고. 네. 그러면 뭐 자소서 잘 쓰는 방법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소서를 내가 걸러봤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는 네. 본인의 필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뭐 사실 없다? 그쵸. 꼭 자소서를 잘 써서 된다기보다는 자소서를 못 쓰더라도 면접에서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논리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해도 붙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자소서를 못 쓰면 네. 못 쓰면은 면접까지 못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대부분 또 4년제 대학을 잘 나오신 친구들 아니겠어요? 안 나왔으면 어떡해요? 안 나왔다고요? 안 나왔으면 어떡해요? 그거는 뭐 일단 학교도 나와야 돼. 4년제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아니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학력은 다 보는 시대니까 그럼 뭐 학력이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기본적인 이렇다고 제가 고졸을 무시하거나 전문 학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학원 대학원 석사 하셨다고 지금 뭐 다른 거 제가 대학원을 갔는데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서 기본적인 글쓰기를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소서 잘 써도 된다기보다는 그런 거는 진짜 대기업 얘기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못 쓴다고 안 뽑진 않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귀한 곳이니까. 그쵸.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특히나 포트폴리오들 많이 보니까 광고회사는 이제 뭐 공모전 이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초반에 이제 하시는 새내기분들은 공모전 얼마나 많이 했고 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논리정연하게 말하면 보통은 다 시작은 다 할 수 있죠. 그 대기업에도 있어 보셨고 중소기업에도 있어 보셨잖아요. 네.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은 채용 과정이 좀 다른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과 격식을 얼마나 차리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대기업은 절차가 이제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공지나 뭐 안내 사항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반면에 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무시되는 경향들이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제 뭐 실무에 계신 시니어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생기죠. 그럼 막 떨어졌다 뭐 이런 말도 뭐 탈락이다 합격이다 뭐 이런 거를 뭐 늦게 통보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안 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아예. 못했네요. 그런 건 꼭 하시죠, 대리님은? 하고 있죠. 네, 하고 계시죠?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광고회사는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오고 싶다는 이런 꿈을 꾸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현실적으로 말해주세요. 네, 현실적으로 말하셔도 되는데 이 필터링은 좀 해주고 말해주세요, 그래도. 필터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관람가니까요. 그거는 이제 뭐 알아서 이제 뭐 편집을 하시던지 하시고요. 네. 제가 이제 첫 회사는 그래도 대기업에 있다가 그 다음 회사를 이제 광고 스타트업 계로 갔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회사 가서 가장 놀란 게 그런 거였어요.
스타트업이기도 하면서 광고회사니까 더 자유분방한 분위기였잖아요, 그때는. 네네,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격식을 차리는 그런 회사에 있다가 그런 걸 다 허물고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에 가보니까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소한 뭐 B급 코드라도 그런 걸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는 곳이잖아요, 광고회사가. 그쵸, 뭐, 예를 들면 한의원 뭐 이런 거 진짜 도움 그쵸. 많이 든 광고고 잘 된 광고니까. 그렇죠. 그런 네. 게 그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광고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꼰대 문화도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당연히 좀 더 저는 큰 회사들보다는 이제 광고회사들이 그런 거에 자유로운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왜 아닌 사람 많으니까 네. 이거를 제가 단정 지어줄 순 없고. 되게 뼈가 있는 말씀하시네요. 예, 네네. 그렇죠. 네. 그렇게 어쨌든 뭐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해서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광고회사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꿈나무들한테 한마디 해달라니까. 가보라 이거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자신이 뭔가 생각하는 거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네. 한 그게 번쯤 뭐- 가봐라. 그쵸, 한 번쯤 가볼 만할 수 있죠. 아, 그럼 뭐 가보고 아니면 이력서에서 지우면 되니까요. 아, 그렇죠. 요즘에 뭐 1년 이내 퇴사자 얼마나 많아요. 근데 1년 그런 거 이제- 그쵸. 네. 네, 맞아요. 1년 이내 퇴사하고 뭐 자기가 이걸 경력상에서 너무 지우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 회사 갈 때는 다시 신입으로 시작하시면 되죠. 그렇죠. 아직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젊으니까요. 저는 못하지만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희 하반기 공채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하반기 공채를 잘 준비하는 법 이런 걸로 한번 나오시죠. 대기업이나 하반기 공채하지 광고회사가 하반기 공채 하나요? 아, 할 수도 있죠. 하는 데 있어요. 그래요? 제일기획 이런 아, 거 그래요? 하잖아요. 아, 역시 대기업들. 대기업 하죠. 저도 알겠습니다. 대기업을 한 번도 안 다녀봐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바이바이. 바이. 네, 도움해주신 저와 친한 인사팀 대리님 감사드리고요. 저와 첫 회사에서 만나서 네, 꾸준히 지금 2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광고 회사에 들어가려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인맥이나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자. 그래서 요즘에는 링크드인도 꽤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학교 다닐 때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대외 활동들을 많이 해보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동아리나 대외 활동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아가지고 처음에 광고회사에 들어가서 쌓았던 게 그냥 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광고회사에 들어갔을 때 40명에서 제가 퇴사를 할 때 한 300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에서 제가 퇴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300명이 저와 다 친하고 아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4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300명이라는 그런 뭔가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건너서 아는 뭐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 네트워크 쌓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그 앞에 말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지만 좀 다양한 거를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회사도 사실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PR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지털만 하는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그런 뭐 5개 광고라든지 그런 것만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본 특이한 광고회사는 아이돌 전문 광고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을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광고회사가 아니라 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 보면은 그 아이돌 광고 있잖아요. 그 막 누구야 생일 축하해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누구야 뭐 데뷔 몇 주년 축하해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제작하고 그런 거를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광고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광고 회사 중에서 어떤 분야에 가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걸 좀 폭넓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은 그냥 팁은 정말 막 내가 이번에 이제 광고회사에 이력서를 썼다, 그리고 뭐 자소서를 썼다 이랬을 때 진짜 팁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대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쓴 글이랑 내가 준비해서 제출한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은 진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최소한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그 회사가 어떤 클라이언트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력서를 쓸 때
되게 많은 회사들에 그냥 무분별하게 넣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 근데 내가 지원하고 싶은 회사가 그리고 특히나 면접을 보러 가는 거는 그 회사도 나를 위해 시간을 써야 되는 거고 나도 그 회사를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뭘 하는 회사인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가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광고 회사에 입사하는 게 다른 회사들이랑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꼭 광고 전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사실 광고 회사는 전공보다는 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던 계속 수없이 말하지만 정말 사람으로 돈을 버는 회사라서 제 경험이나 아니면은 제가 이런 제 의지나 열정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전공이 광고 홍보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광고 홍보라고 하면은 들어가서 초반에는 조금 더 쉽고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른 전공이어도 어쨌든 이게 학문과 실무는 조금 갭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제가 학교 다닐 때 몰랐던 것들이 오히려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깨닫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전공에 꼭 목을 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회사 이제 아트 디렉터 그 분은 원래 전공이 검도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자인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학과를 졸업했지만 지금 광고회사에서 뭔가 디지털 컨텐츠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광고회사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이게 회사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인지 안 좋은 점인지 저도 좀 헷갈리지만 회사마다 되게 많은 그런 직책들이 있어요. 어떤 회사는 뭐 A라고 해서 어카운트 이기제큐티브라고 해서 그런 광고주와 컨택을 하고 뭔가 연락을 하는 그런 직업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A가 없고 뭔가 그냥 다 매니저로 뭔가 프로젝트 매니저 해서 프로젝트별로 이제 매니징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의사면은 의사잖아요. 근데 광고회사는 A이지만 뭔가 가끔 저는 디지털 컨텐츠 매니저지만 광고주랑 컨택을 하면서 가끔 영상 편집도 하고 포토샵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또 메일도 쓰고 아니면은 막 모델 에이전시 컨택도 하고 그냥 그런 되게 다방면의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뭔가 전공을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광고 홍보학과를 저도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학교를 다닐 때는 그런 PPT를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그런 기본기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뭔가 광고회사에서는 사실 회사마다 되게 다 다른 방법을 쓰고 있고 회사 내에서도 팀마다 되게 일하는 업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뭔가 이렇게 광고 홍보학과를 나와야만 광고회사에 다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일에 좀 관심이 있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은 도전해보면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광고 회사가 다른 회사들은 다른 점은 꼭 대기업에서 출발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대기업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이게 요즘엔 되게 취업이 어렵고 뭔가 취업 시장에서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 이렇게 딱 1년에 2번 주어지는 기회로 모든 것들이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내가 취업 준비를 하는데 막 이게 1년 되고 막 2년 되고 3년 되고 뭔가 이렇게 길어지면은 사실 저는 그 기간에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회사가 낫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내가 뭐 1차적인 꿈이 있으면은 2차 꿈이 있고 3차 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그냥 조금 더 접근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다녀서 경험을 쌓는 게 오히려 나중에 내가 대기업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광고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과 경험과 뭔가 이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정말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작은 데서 시작해서 인정을 받고 이 사회에서 뭔가 내가 좋은 네트워크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뭐 3년 차에 대기업으로 점프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랬을 때 너는 이 분야를 정말 잘 아는 되게 전문가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글로벌 회사에 있을 때 그런 기분이었는데 너무 룰이 짜져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 다른
B라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근데 제가 A라는 일로 뽑히면 저는 A라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중소기업에서는 만약 제가 A를 하고 있다가 B라는 일이 욕심이 나면은 충분히 말을 해볼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처음부터 대기업에 가는 것도 되게 좋지만 좋은 기회지만 오히려 또 그냥 작은 회사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대기업으로 점프를 해서 간 분들이 되게 많고 심지어 뭐 제 밑에 있던 친구들도 막 지금 제일기획에 다니고 막 카카오에 다니고 네이버에 다니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나와 같은 회사 다니기 전에는 이런 중소기업 사실 거짓도도 안 봤대요. 되게 슬픈 일이지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거짓도도 안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이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 거니까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도 오빠 받았잖아. 뭐? 저기 오빠? 뭐 오라고 하지 않았어? 오라고 했어. 안 갔잖아. 안 갔지. 제가 대기업에 가지 않은 이유는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변명같이 들리는데 저는 처음 회사, 그러니까 사람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게 저는 처음 회사가 제가 들어왔을 때 40명이었는데 300명이 되는 거 봤잖아요. 근데 40명이었을 때 진짜 재밌었는데 300명이 되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꾸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룰이 생겨요. 뭐 예를 들면 막 처음에 입사 1년차 때는 내가 9시 반에 오든 10시에 오든 10시 반에 오든 별로 신경 안 써 사람들이. 근데 300명이 되니까 모두가 10시 반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9시 반에 뭐 지각 3번이면 뭐 휴가를 깎는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이거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뭔가 막 저는 사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막 쪼리 신고 핫팬츠 입고 출근하는데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막 뭔가 복장 규정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회사에 다닐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좀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 정확하게 9시면은 8시 59분에 가는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이 잘 안 돼요. 보통 9시 출근이, 우리 회사가 9시 출근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9시 반에서 10시쯤 출근을 하는 편이고, 저는 뭔가 제가 어떻게 보면 아까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다양한 일을 하는 게 재밌었고, 그리고 그냥 좀 그런 체계가 너무 잡혀있는 회사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갑갑하고 전 요즘에도 한 5시에 만약에 일이 일찍 끝나면은 그냥 네, 저 먼저 들어갈게요 하고 가는데 그때는 59분에 다들 짐을 막 주섬주섬 챙겨. 5시 반부터 막 화장실에서 화장을 붙여. 5시 반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 6시에 지문을 찍고 나가야 되니까. 전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대기업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제 탓이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도 갈 생각이 없는 거야? 네, 저는 지금이 좋아요. 저는 지금의 자유로운 제 삶이 좋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대기업에 가면은 좋은 점들이 있어요. 복지라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제일기획 안에 병원도 있고 뭐 제가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어린이집도 있고 뭔가 그리고 뭐 어떤 회사는 또 안마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안마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가끔 부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제 출근 시간 30분 1시간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매일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겠다 라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뭐 또 모르죠. 뭐 이러다가 막 다음 주에 갑자기 막 나한테 억대 연봉을 제안하면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제가 억대 연봉을 받을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린 얘기가 뭔가 광고 회사의 꿈을 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였으면 좋겠고 또 광고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녕!